안녕하세요. 저는 안종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점프 디스커버리 서밋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다룰 내용은 Practical Use of Jump, Visualize Various Data with Basic Use of Script. 결국 아주 간단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에 대한 예시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ASM에서 공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은 공정적인 데이터 어떤 반도체적인 부분들보다는 일반적으로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타임 시리즈, 즉 시간축을 토대로 어떤 다양한 고정형 데이터가 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하게 볼 부분들은 이제 툴로그인데요. 시간축에 의해서 어떻게 다량의 데이터들을 빠르게 볼 수 있는가. 그러면은 제가 다루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어떤 실험 배치가 수십만 개 혹은 수천 개부터 시작해서 수백만 개의 데이터 로우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요. 또 컬럼으로 따지자면은 한 100개에서 200개 이상의 컬럼들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로우 바이 컬럼으로 한다면은 정말 많은 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 때로는 어떤 데이터들이 이제 컬럼의 개수가 다르거나 구조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또 일반적으로 저희가 엑셀에서 보던 것과 다른 고정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어떻게 카테고라이징을 하고 또 테이블들을 조금 더 저희가 볼 수 있게 쉽게끔 클린업을 하고 또 이런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반복될 때 어떻게 빠르게 반복해서 작업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스크립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이해하지 않고도 간단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점프를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저희가 이제 애드인을 이용해서 버튼으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업무들을, 일상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데이터의 구조에 대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툴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몇 시간, 며칠, 수년 동안 돌리다 보면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데이터 파일을 열 때 가령 시간에 관한 컬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따른 아웃풋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때로는 X 혹은 타임에 디펜던트한 데이터라고 저희는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컬럼들이 여러 개가 많을수록 넘버 오브 컬럼드가 되는 거고 그게 리스폰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팩터가 될 수 있겠죠. 그럼 그 중에 팩터가 또 타임 도미넌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타임 같은 경우에 시간축에 따라서 로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축에 따른 고정형 데이터셋을 여러 개의 파일들을 동시에 비교 분석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점프를 이용할 수 있을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실험을 돌립니다. 툴을 비슷한 레시피의 어떤 실험 데이터들을 한 40일에 걸쳐서 돌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첫날에, 다섯 번째 날에, 열 번째 날에 매 5일마다 데이터들을 축적을 해서 하나의 폴더에, 그러니까 각각의 폴더에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동시에 불러오면은 지금 JMP 15 버전 이후부터는 멀티플 데이터 임포트 기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량의 데이터들을 동시에 로딩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고요. 이런 파일 임포트 기능을 사용하면은 폴더의 명도 이렇게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툴 로그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날짜, 시간, 분에 의해서 구분이 지어지고 언더스크롤이라는 딜리미너터를 이용해서 또다시 배치의 이름이라든지 레시피의 이름이라든지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이런 것들을 쉽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팅을 들어가 보시면은 임포트 세팅에 콤마, 탭 같은 등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데이터 셋들을 구분 지을 수 있고요. 또한 add file name 컬럼을 이용해서 파일 이름들을 동시에 불러올 때 컬럼을 생성을 해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트 컬럼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중에 시간축이나 날짜축들을 구분 지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불러오게 되면은 가령 이런 구조의 데이터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파일이 이렇다면은 여러 개의 파일들을 동시에 불러온다면은 이런 데이터 파일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데이터셋은 그래도 조금 가볍게 14개 정도요, 18개 정도의 파일만 불러온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개, 100개 이상의 파일도 불러오고도 합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100메가에서 한 500메가 정도 데이터들을 주로 다루는데 이게 많다고도 볼 수 없겠죠. 하지만
엑셀, 기존의 엑셀로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하려면은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었는데 점프를 이용하면서 보다 제 업무 처리 효율도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볼 거는 여러 개의 파일들을 스태킹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것들을 파일의 이름과 타임을 파일 데이트를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일 각각의 파일마다 저희는 타임 축으로 이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절대적인 시간을 넣게 되면은 데이터에 공백이 생깁니다. 나중에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공백을 어떤 파일들을 연속적이지 않는 시간 축에 의한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불러오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시간으로 다시 치환시키는 방법을 저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하나의 로우가 0.05초, 즉 50ms 단위로 툴의 데이터가 로깅이 된다 하면은 그 시간 차이를 단순 그 현재 로우에서 그전 로우를 빼는 방식을 취하는데 그 구분을 짓는 것 중에서 하나가 파일 네임으로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델타 타임을 구하고 또한 일랩스 타임을 구하고 토탈 타임을 구하는데 델타 타임이라 하면은 결국은 로우 2와 로우 1의 시간 차이를 각각 계산하는 거고요. 일랩스 타임이라는 것은 하나의 배치에 해당하는 파일의 로그의 누적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탈 타임이라 하면은 전체 불러들인 모든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의 전체 시간의 누적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른 포뮬러를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컬럼의 오른쪽 클릭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을 지정을 해줍니다. if라는 컨디션과 함께 파일 네임이 그 전에 파일 네임과 다를 경우에는 0으로 설정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현재의 로우를 그 전의 로우의 시간과 차를 둬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다시 적용하면은 이제 델타 타임을 일랩스 타임에 그 전 로우와 더하면은 시간이 계속 누적이 되겠죠. 또한 델타 타임을 토탈 로우에 계속 더하면은 토탈 타임이 점점점 늘어나서 전체 배치의 시리즈의 시간들을 누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비교를 드리자면은 예시 파일로 시간축을 치환하지 않고 절대 시간으로 놓게 되면 24시간 기준으로 겹치는 파일들도 있고 띄엄띄엄 생기는 공백들도 있는데 이런 시간 속에서 저희는 데이터를 분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정제된 깔끔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간 치환을 이용을 해서 밑에 그래프처럼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따라서 전체 시간으로 표현을 해서 하나의 파일을 그룹핑을 해주면은 오버레이 플롯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일랩스 타임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배치당 혹은 하나의 파일의 시간축이 얼추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일관된 데이터셋이지만 그 각각의 파일이 다른 특성을 가질 경우에 비교를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일랩스 타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세분화한 분석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또 그래프 빌더와 오버레이 플롯의 비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제 점프의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이용했을 때는 그래프 빌더보다는 오버레이 플롯의 비중이 훨씬 더 컸었는데요. 매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래프 빌더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프 빌더는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이든 좀 오래된 사용자이든 쉽고 조금 더 인터랙티브하고 조금 더 직관적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유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고 빠르게 뭔가 데이터를 스크리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점프라는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 접하기에는 그래프 빌더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리가시 탭에 있는 오버레이 플롯은 아주 옛날부터 고전적으로 있는 그래프 방식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툴로그를 볼 때 이 리가시 오버레이 플롯을 매우 좋은 툴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우 간편하고요. 또 엄청나게 빠른 계산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당장에 뭐 몇천 줄, 몇만 줄 정도 수준의 데이터를 다룰 때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백만 개의 로우와 수백 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서 수억 개의 데이터로 넘어갈 때는 얘기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의 반복성이 조금만 잘못 저희가 카테고라이징을 하더라도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툴 로그 데이터들을 분석할 때는 오버레이 플롯을 하고 제가 익숙치 않은 데이터셋을 분석을 할 때는 그래프 빌더를 하기도 합니다.
오버레이 플롯의 단점으로는 조금 투박하고 자유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세션에서는 이렇게 정제시킨 데이터 테이블을 어떻게 스크립터해서 어떻게 애드인으로 바꿔서 저희가 반복적인 부분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지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오버레이 플롯에 대한 장점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오버레이 플롯에서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굳이 저희가 스크립트를 잘 알지 못해도 조금의 수정을 통해서 어떻게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또한 이런 스크립트들을 잘 알지 못하는데 가끔씩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점프 같은 경우에는 헬프 메뉴에 스크립트 인덱스를 통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필요한 펑션들을 찾아서 적용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점프 예시를 통해서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일을 그냥 불러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러 파일들을 한 예시로 5개 정도의 파일만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파일들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로 이루어져 있죠. 비슷한 종류의 테스트고 하나의 장비로 나온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스크립트를 이용하면은 어떻게 빠르게 데이터들을 분석했을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뭔가 복잡해 보이죠. 평소에 점프를 다루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뭔가 싶을 겁니다. 이게 제가 간단하게 트위킹을 해놓은 스크립트인데 버튼 하나면은 테이블이 정리가 됩니다. 그룹핑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룹핑을 시킬 수 있고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이거는 이제 회사의 어느 정도의 보안적인 부분들 때문에 컬럼 네임들을 다소 바꾼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순서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동시에 저희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함수들도 자동으로 적용이 됐고요. 오버레이 플롯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도 동시에 그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한 번에 빠르게 스크리닝을 하기 위해서요. 각각의 컬럼에 축 설정까지 해놓는다면 더더욱 빠르게 균일화된 그래프들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오버레이 플롯이라는 거는 결국 이렇게 다양한 컬럼들의 데이터들, 왼쪽이 컬럼이거든요. 을 시간축에 의해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오버레이 플롯의 그룹핑을 이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그래프의 리거스의 오버레이 플롯의 경우에는 리콜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Y축 데이터들을 한 번에 로딩을 시키고요. 토탈 타임과 소스라는 거는 결국 파일의 이름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OK를 누르면은 한 번에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오버레이 플롯에 오버레이 그룹을 누르면 전체 시간축의 데이터들을 Y에 대한 데이터를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프의 리거스의 오버레이 플롯의 리콜 기능을 이용한 다음에 토탈 타임이 아닌 일랩스 타임을 넣으면은 각각의 소스에 의한 파일들을 중첩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룹핑을 한다면은 모든 데이터들이 합쳐져서 차이가 있는 차이 유무들을 그래프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기능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매우 파워풀한 툴이기도 하고요. 조금만 데이터셋이 변해도 거기에 맞춰서 획일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버레이 플롯에서 포인트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모든 데이터의 포인트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인터랙티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포인트를 한 번에 설정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들이 필요가 없다 싶으면은 오른쪽 클릭으로 Hide and Exclude로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지워낸 다음에 다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VP의 데이터들을 없앴는데요. 밑에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한 그 100 이하의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디스트리뷰션에서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제외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이 상태에서 make combine data 탭을 하면은 전체 데이터의 통계적인 디스트리뷰션을 볼 수 있는데요. 왜인지도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맥스와 미니멈의 데이터만 보고 싶다는 가정하에 오른쪽 클릭으로 Select Matching Cell이라는 기능으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우 셀렉션에 인버스 셀렉션하고 하면은 맥스와 미니멈을 제외한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선택을 하여 지워서 이 VP라는 Y의 데이터들의 맥스와 민 값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테이블을 어떻게 가지고 노냐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의 속도가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전에 clear row state 오버레이 플롯에서 이런 그래프들을 그렸잖아요. 여기에 save 스크립트에서 데이터 테이블을 누르면은 이 왼쪽 컬럼에 데이터 테이블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또한 이 데이터 테이블을 저희가 아까 전에 PPT 파일에서 보셨듯이 수식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애드인으로 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파일을 이쪽을 클릭하셔서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 테이블 스크립트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카피하고 나서 스크립트를 열어서 붙여보면은 이 데이터 스크립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 어떻게 또 스크립트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는 뭔가 어려워 보이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파일들이 작아서 그런데 좀 큰 파일로 제가 가져와서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파일의 크기가 어떻죠? 한 4,000개의 로우와 92개의 컬럼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라톤 데이터는 하나의 폴더당 2개, 40개의 데이터가 원래는 있는데요. 아까 제 PPT 파일처럼 여러 개의 파일들을 임포트 하겠습니다. 파일에 import multiple files 마라톤 데이터에 잠시만요. 마라톤 폴더를 선택을 해서 서브 폴더를 누르게 되면은 이 폴더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 파일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폴더의 이름명이 슬래시로 구분되어서 나오죠. 파일 네임과 데이터를 추가한다 하고 세팅에 탭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불러오면은
이렇게 하나의 큰 파일 33만 개의 로우 데이터와 180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컬럼을 이렇게 쭉 빼고요. 그룹핑을 하면은 구분 짓기가 쉽겠죠, 이렇게. 파일 데이터도 키라는 것으로 구분 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파일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폴더명으로 나눠져 있고요. 순서라고 구분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중에서 PB에서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제외를 하고요. 컬럼을 3개를 만들어서 포뮬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파일 네임이 같지 않다. 잠시만요. 같지 않다. 어떤 것과 파일 네임의 서브스크립트라는 걸 이용하면은 밑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고요. 로우에서 빼기 2를 한다는 것은 그 전 로우의 파일과 파일이 현재 로우의 파일 네임이 다를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빵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타임을 빼는데 그 전에 타임의 로우를 가져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타임의 경우에는 현재 순수한 파일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캐릭터 축으로 되어 있어요.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것은 뉴메릭으로 바꿔주고 데이트 타임과 HMS로 바꾸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데이터 전환 때문에 그런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파일로 그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스크립트들을 다 지운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뮬러를 이용해서 소스 파일과 그 전의 소스 파일이 다르면은 빵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시간의 차이를 계산하겠다라는 의미로 이 시간과 이 시간의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일랩스 타임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소스와 소스가 그 전께 다르다면은 빵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아까 시간차를 이 해당 시간에 다시 더하겠다. 그 전 시간과 더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토탈 타임의 포뮬러를 적용한다면은 로우가 만약에 로우 넘버가 1이라는 건 결국 이 전체 데이터 테이블의 1이라면은 이거는 빵으로 제로로 설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델타 시간과 전체 시간을 전의 로우를 가져와서 추가를 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전에 그래프로 보여드렸듯이 이런 수식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copy 데이터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스크립트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이 컬럼들을 단순히 가져오게 되면은 누르면은 어떤 것들이 있죠? 수식들을 가져온 컬럼들이 생성이 돼요. 하지만 데이터가 없는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3,900개의 빈 데이터 테이블을 가져온 거죠. 그러면 굳이 이거는 지금 현재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 포맷이 필요할 뿐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스크립트를 아까 전에 복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셋을 그대로 이용하고 싶다고 할 때 데이터 테이블을 current 데이터 테이블이다. 또한 이 데이터 테이블을 어사인을 시킵니다. 큰 괄호로 끝에까지 내려서 닫아주면은 저는 이거의 데이터들을 새로운 어떤 데이터 테이블이 가졌을 때 적용시키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 new 테이블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new 테이블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이걸 클릭해 보면 쭉 내려서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말은 요 데이터 테이블이 필요 없고 new 데이터 테이블에서 이미 이 방식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웁니다. 플롯도 필요 없고요. 지금 당장에는 여기까지 지웁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오버레이 플롯을 아까 전에 그렸기 때문에 이것도 스크립트로 저장을 하면서 설정을 쭉 내려서 보시면은 컬럼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타임 컬럼의 경우에는 이미 가져와 있는 데이터인데 포맷을 HMS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설정했던 컬럼의 데이터들 프로퍼티까지도 가져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또 추가해야 되는 것들은 델타 타임, 일랩스 타임, 토탈 타임의 각각의 포뮬러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이런 데이터만 그대로 가져오는 이 컬럼들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쭉 다 지워도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그룹핑을 했었거든요. 무슨 의미냐?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 테이블을 보실 때 돌려보면 이렇게 그룹핑을 짓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이 컬럼에서 13개의 컬럼과 이 컬럼부터 25개의 컬럼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컬럼 그룹을 전부 다 끝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헬프의 스크립팅 인덱스에 컬럼을 쳐보면은 그룹 컬럼, move to 컬럼 그룹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이런 예시를 통해서 저희가 셀프로 스터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일단은 되었으면은 이게 실제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타임 컬럼도 지금 당장에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스 데이터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델타 타임과 일랩스 타임과 토탈 타임이 바로 이 테이블에 형성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룹 컬럼에서 추가되었던 해당 컬럼들을 지우고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런을 누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 스크립트를 어떻게 애드인에 추가해서 추후에 이런 데이터 파일들을 불러왔을 때 가공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워서 이 스크립트를 전체 선택으로 커피를 누르시고요. 파일에 New에 addin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addin 이름으로 메뉴 아이템을 설정해서 커맨드를 넣어주고 저희가 원하면은 separate, 서브 메뉴, 커맨드에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예를 들어서 여기는 데이터 타임 컬럼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현재의 데이터 테이블을 원하는 방식대로 가공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오버레이 플롯을 한번 해볼게요. 오버레이 플롯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 컬럼의 데이터를 전체를 복사, 컨트롤 C, V를 한 다음에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자, 해서 세이브를 하면은 add인에 이렇게 타임 컬럼이 생겼고 오버레이 플롯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add인의 서브 메뉴에 타임 컬럼을 만들면은 한 번에 데이터 테이블들이 수정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오버레이 플롯을 그리면은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오버레이 플롯으로 토탈 타임 하이 그룹에 소스로 해서 OK를 누릅니다. 이를 오버레이 그룹 만든 다음에 스크립트를 저장을 하고요. 그렇죠? 끈 뒤에 해당 스크립트를 죄송합니다. 그 해당 스크립트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는 예를 들어서 add인에서 복사 붙여놨을 때 이 오버레이 플롯이 어디에 행해지는지에 대한 정의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가령 데이터 테이블이 current 데이터 테이블로 해서 DT에다가 오버레이 플롯을 실행을 하겠다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메뉴 아이템에는 저장을 해서 하면은 현재 데이터 테이블에서 add인의 테스트로 한 번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축에 따른 고정형 데이터셋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런 분석을 한 뒤에
그래프 비주얼라이징을 한 뒤에 이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추후에 다른 비슷한 유형의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버튼 몇 개의 클릭으로 동일한 형식의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한 거죠. 예를 들면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자면 현재 이 데이터들을 두 개의 파일을 불러왔을 때도 혹은 몇 개의 파일들을 불러왔을 때도 아까 전에 이 데이터 그룹을 이용한다면은 한 번에 모든 파일들이 동일한 형식으로 저희가 레포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빌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까지 본 거는 저희가 리가시의 오버레이 플롯이었는데요. 그래프 빌더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시간축을 원하는 데이터셋과 함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런 소스 파일들을 구분지어서 볼 수도 있고 페이지로도 한 번에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포인트를 라인으로도 바꿀 수 있고 포인트를 추가해서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직관적이고 간편하고 빠른 장점이 있지만 데이터셋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이런 분석들이 느려집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 짓자면은 이런 스크립트와 애드인을 숫자를 이용해서 저희가 조금 더 최적화를 시키면은 이런 드롭다운 형식의 스크립트를 유지할 수 있고요. 이런 한 번에 어떤 콜럼들만 선택적으로 불러올 수 있을까? 이런 선택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두세 개의 파일들을 연속적으로 불러오며 오버레이 플롯을 이용한 그래프 빌딩이 쉽게 가능합니다. 해당 데이터들은 제가 따로 강화하지 않은 로 데이터들을 그대로 불러온 내용들이고요. 이렇게 최적화시키고 나면은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런 단순 로그 파일이 아닌 웨이퍼 맵이라든지 두께 데이터 등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도 저희가 쉽게 스크립트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두께 데이터들을 예를 들어서 가져오면 동시에 이렇게 불러와서 두께 데이터와 형식으로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다 고정형 데이터들로 비슷한 유형의 데이터들이다 보니까 스크립트로 빠르게 처리를 해서 저희가 보고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애드인들을 이용하고 궁금증 있는 부분들은 헬프의 메뉴에 스크립팅 인덱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업무를 보다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ASM의 안종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